백혈병도 이거 유전의 영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 네. 이거는 이제 전체 백혈병에 관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네. 백혈병 자체가 유전인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매우 그래요? 드뭅니다. 매우 네네네. 드문데, 실제로 이제 혈액암 중에, 혈액암이 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유전적인 소인,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제 간혹 있습니다. 그게 꼭 백혈병만 얘기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이제 혈액암을 우리가 따져보는 건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몰랐던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혈액암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특정한 유전자만 예후에 영향이 있는 것만 이제 하나하나씩 따로 검사를 했다면, 지금은 뭐 50개, 100개씩의 유전자를 한꺼번에 검사를 하고, 실제로 기술적으로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유전자를 다 검사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준은 와 있기 때문에, 네. 단지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유전자만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검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혈액암이 없는 환자한테서 어떤 유전자가 발생을 했을 때 혈액암이 조금 더 잘 생기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어떤 가족적인 유전의 소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밝혀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최근에는 그런 유전자를 상당히 이제 발굴을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올해도 한 3분 내지 4분 정도가 그런 유전적인 소인을 우리가 이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검사를 통해서 유전적인 소인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그 환자께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중에 그걸 찾아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유전자가 있다는 것이 결국 이런 혈액암이 생긴다는 것을 무슨 100% 보증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 발현이 되는 건 네,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건 말씀이시죠.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실제로 아는 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가족을 막 검사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 대신에 저희가 그 조혈세포 이식이라는 걸 네네네. 합니다. 조혈세포 이식을 할 때에는 공여자가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는 검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자가 없는 공여자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조혈세포 이식을 하는 그런 거는 하지만, 네. 막 가족을 다 뒤져가지고 누가 있는지를 찾아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또 하재현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교수님, 제가 과호산구 증후군 인데 도대체 이게 뭔지 너무 답답하시다고 골수 증식성 질환이라고 네, 하는데 네, 네.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골수 증식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피를 만드는 곳이 골수인데, 네. 골수에서 특정 성분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백혈구를 너무 많이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이제 골수 증식성 질환에서 상당히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특정한 유전자 이상이 있어야만이 생기는 질환이고, 치료도 네네네. 이제 거기에 맞는 치료약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골수 증식성 질환에 속해 있긴 하지만은 이건 좀 따로 분리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거나 네.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제 나머지는 조금 뭉뚱그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많아지는 그런 병도 있고, 혈소판이라는 게 많아지는 병도 있고, 그 다음에 골수 안에서 골수를 이제 만드는데 기초가 되는 그런 구조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골수 섬유화증이라는 경우도 어. 있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 만성 호상구 백혈병 네. 또는 과호상구 증후군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백혈구 중에서 호상구라는 게 많아지는 병입니다. 근데 그 호상구라는 것은 이제 백혈구의 일종인데 일반적으로는 그 기생충 같은 것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백혈구가 되겠습니다. 백혈구는 무엇을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주로 기생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생충과 연관이 돼 있는 것이 기생충 때문에 또는 알레르기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원인이 있어서 올라갔다. 네. 그러면은 뭐 아무 문제가 없죠. 그거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원인이 없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호상구 증후군 또는 만성 호상구 백혈병에 해당이 되고 그 중에 일부는 이 특정한 염색체 또는 유전자 이상이 연관이 돼 있고 이 호상구가 높아진 것이 다른 혈액암과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혈액암이랑 네, 네. 그러니까 혈액암과 동반되는 호상구 증가증도 있고 네네. 호상구 증가증 자체가 병인 경우도 있고 아, 그래서 네. 상당히 이제 자주 있는데 과호상구 증후군은 이제 혈액암과 동반된 경우를 부르지는 않고요. 네. 호상구 자체만 올라가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이 글리백이라고 우리가 네.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쓰는 약이 네네. 거기에도 이제 듣는데 그 아, 이유는 그래요? 네. 지난번 방송에서 우리가 BCR ABL이라고 하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서만 나오는 유전자를 억제하기 위해서 약이 개발이 됐는데 네. 실제로는 이것과 유사한 우리 몸의 다른 유전자도 억제를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유전자의 한 가지가 과호상구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이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네네, 그래서 네. 부작용 이제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서는 부작용이지만 네. 과호상구 증후군에서는 치료의 치료를 어떤 목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같은 약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하재현님께서 원인이 없다고 기생충도 아니고 알레르기도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글리백이라는 치료제가 같이 이용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저도 되게 신기하네요. 지금 성수홍님, 고구마님, 하재현님, 딸기님도 많이 응원 주시고 댓글 주시고 계신데요. 조금만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백혈병도 약만 잘 챙겨 먹으면 되나요? 약 먹으면 얼마나 살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저거는 이제 백혈병을 우리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실제로 백혈병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급성이냐 만성이냐, 네. 그 다음에 골수성이냐 림프구성이냐, 그 다음에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도 급성 전골수구 백혈병이라는 것도 있고. 어려워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엄청 많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백혈병이 먹는 약으로 해결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주시면 이게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아주 특정한 병에서 어떤 약이 어떨 것이냐로 따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만성 골수성 백혈병 얘기니까 네, 오늘 주제에 맞게끔 답변 만성 주시면. 골수성 백혈병은 네. 약만 챙겨 먹으면 되냐? 그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아까 생명도 네네. 그 똑같이 유지할 생명은 수 당연히 있다. 네네. 자기 정상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얘기가 나왔듯이 약을 끊는 것까지도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개념을 그래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조금 다르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질병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정상 수치로 다 원래대로 돌아온 상태를 말할까요? 그렇게 본다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병이 없어지고 재발을 하지 않아야 되고, 아, 재발하지 않는 네, 거. 그다음에 치료를 하지 않아야 되고, 치료를 하지 않아도 네. 되고. 치료가 끝났고 재발을 하지 않고, 네. 판별하려면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재발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네.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죽을 때 재발을 하지 않았어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개념으로 보느냐 이제 아주 근본적인 개념으로 아. 보느냐가 이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하느냐가 이 개념에 이제 혼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뭐 얘기할 때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가 조금 이제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학적인 개념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그게 더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 약을 먹었습니다. 네. 약을 지금 먹고 있는 상태고 지금 병이 어떤 근거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혈액 검사 정상, 유전자 검사에도 정상, 나는 생활도 정상. 약을 먹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아니면은 약을 안 먹어야, 아니면 약을 먹다가 끊었는데 다시 먹으면은 그러면 이건 재발이냐? 네. 여러 가지 개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조금 도입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약을 끊었을 때 이게 평생 약을 끊을 수 있을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한 10년 정도의 그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한 10년 정도까지는, 10몇 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20년, 30년 지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경험이 한 50년, 60년 이렇게 쌓여야 실제로 약을 평생 끊어도 괜찮을지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약을 끊는 것이 평생 약을 끊는 것과 동일하냐는 아무도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네, 더 아직까지는. 그래서 필요한 상황인 것 이제 같아요. 기능적으로는 현재 아무런 증상도 없고 약도 안 먹고 있고 이런 상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지금의 이제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